자, 지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는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지 레슨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박건영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떤 우리가 내용에 관련해서의 레슨을 준비하셨을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투자 레슨 벌써 3주차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얘기해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많이 축약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양력 경력입니다. 대표, 패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란톡 참여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장중 사실 리딩에 가까운 좀 어느 정도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동료, 저한테 많이 큰 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차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목차 소개. 이거는 전주랑 똑같아요. 이번 주 증시 이벤트를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국내 증시 리뷰와 이벤트를 조금 넣어봤고 제가 주목하는 업종 반도체가 아닙니다. 오늘은 다른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종합지수예요. 금일 삼성전자가 강마감을 하면서 코스피가 여기 위에 안착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참 말씀드릴 게 많은 것 같은데 1분기 때, 2분기 때, 3분기 실적을 다 선방했어요. 1분기 때는 코로나 영향권이 좀 어느 정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2분기는 돼봐야 한다. 1분기 선방하고 2분기 때도 선방했습니다. 그 대신 3분기 때는 안 좋을 거다. 3분기 선방했어요. 이제 와서 올라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디커플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코스닥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살짝 파동을 좀 겪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사실 의미 없는 지수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종가를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 대신에 종합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이번 주가 조금 다소 좀 혼조 장세였을 겁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번 주 초반에 이제 뭐가 있었나요? 화이자 관련주들이 이제 올랐죠. 그리고 냉동 유통이나 백신 보관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다. 영하 70도에서 얼려서 운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냉동 관련주들이 이상한 뜬금없는 테마까지 붙여서 올라갔던 좀 약간 희한한 장세였습니다. 개별주 위주의 수급이 돌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가 이제 이달 말에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모더나 쪽으로 수급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모더나 관련주가 1번, 2번이 있다면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빠져요. 그럼 이게 무슨 좀 기이한 현상으로 조금 의심되실 건데 수급이 매우 불균형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투기 장세가 어느 정도 좀 펼쳐지다 보면은 자금 이탈이 이제 한 종목으로 쏠리고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돌게 되면은 개인분들이 매매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치명적인 유혹이 빨간만 유혹이라고 하죠. 테마주들을 이제 불나방 매매를 한다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는 조금 조심하자. 이제 좀 이성적인 투자자. 우리가 이제 하락장도 이 정도 겪어봤으면은 좀 노련한 투자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예탁금 신용잔고를 넣어봤는데요. 예탁금은 이제 살짝 이제 50조 위주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좀 평균화를 좀 돼서 옆으로 조금 기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유동성. 지난번에도 이제 좀 딱딱한 얘기, 금리 얘기도 하고 환율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가볍게 재미있게 좀 하는 얘기로 풀어가고 결론적으로 유동성은 아직 풍부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수급 주체원이에요. 이것도 지난번 자료랑 사실 똑같은데 별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를 좀 설명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끌어오는 증시다. 그 대신에 지금 상승폭의 둔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벤트가 소거됐지만 이제는 모더나 이제 백신 개발의 기대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컨택트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여행주들이 최근에 반등을 올라온 게 앞으로 이제 백신이 나오면은 하는 그런 기대감이지 않을까 이런 수급이 시장에 이리저리 떠들면서 많이 혼조 장세를 맞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화이자 관련 이슈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던데요. 사실 약의 효과는 저도 잘 몰라요. 이제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고 일단은 90%의 효과 유효성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많은 모집단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투약한 임상 결과만 발표를 했고 6개월, 1년, 2년 넘어가면서 장기 투약했을 때 면역 증진이나 건강 이상 상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됐어요. 그러나 매우 긍정적인 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아무튼 화이자 관련 이슈 관련해서 이제 냉동 쪽으로 사실 테마가 돌았죠.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테마가 이리저리 퍼진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중요한 건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들이 급등한다 그래서 저거 추격 매수해서 홀짝 게임을 하지 말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시장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투자를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이어나가야지 투기를 하시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1년 미만으로 좀 잔인한 말씀이지만 시장에서 다 퇴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항상 좋은 전략이나 팁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종목을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추천도 막 하지만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이거 가자 이렇게 맹신하는 그런 전문가가 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근거 있는 매수, 원리 원칙을 좀 배양해서 조금 노련한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 노란 톡방에 항상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과 제 실시간으로 제 피드가 나가기 때문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더나 관련 이슈 이게 아까 잠깐 그 도입부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 말에 이제 임상 결과 발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뭐 A라는 종목은 위로 가고 B라는 종목은 밑으로 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관련주로 엮였는데 그냥 차트상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A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급등했겠죠. 재료성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대신 화이자 관련 이슈 나오고 폭락했겠죠. 여기 지지선을 깼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이게 A라는 종목이고 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급등했어요. 똑같습니다. 차트는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두 개 종목의 차이가 뭐야? 관련주라고 해서 샀는데 많은 개인분들이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오늘 관련주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고 저도 이제 곰곰이 보면서 딱히 이유가 없는데 수급성으로 그냥 밀어버리거나 한 방향으로 상방으로 밀거나 하방으로 밀거나 이런 걸 또 뭐 작전주라고 해서 뭐 이렇게 차트 분석하시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투기 장세가 계속해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원인과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희노애락이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치료제 관련주, 백신 관련주들이 이번 주 내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급락을 했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혈장이나 뭐 모더나나 덱사메타손이나 여러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시장의 수급이 아주 고루고루 퍼져 있습니다. 고루고루. 그 대신에 여기서 모더나라는 강력한 동력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수급을 다 빨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시장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신 관련주나 치료제 관련주들을 이제 어느 정도 차트 라인을 보고 좀 분석하셔가지고 지지 라인 잡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지 명분이 매우 부족한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투심에 의해서 이번 사태에서도 봤듯이 투심에 의해서 언제든지 들쑥날쑥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가는 거지만 지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고 바이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빠지면은 종합지수랑 같이 빠지고 이래 모더나 이제 코로나 관련주 급락이 나오면은 대응을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받쳐줄 실적이나 명확한 기업이나 뭐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관련주라고 해서 들어가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투자 습관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다음. 자, 미국 일간 확진자예요. 제가 6월 달에도 이제 일간 확진자, 미국이나 유럽권 일간 확진자를 계속 체킹을 했는데 피크점이 그때 당시에는 6만 명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뭐 6만 명에서 이렇게 살짝 꺾였다가 이렇게 주춤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대선이 이제 뭐 지난번에는 제가 첫 방송했을 때는 대선 이벤트를 관련해서 정리해드렸고 대주주 양도세를 정리해드렸지만 그 이벤트는 이제 시장에서 잊혀졌습니다. 지금 이벤트는 그동안 남아있던 악재예요. 코로나겠죠, 당연히 코로나. 24시간 기준으로 일단은 220만 명을 상회해요. 이게 집계 기준이 시간이 조금 달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14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뭐 2차, 3차 팬데믹이 나오지 않느냐, 재봉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시장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냐면은 자, 지난 6월 달에 코스닥 종합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이 있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횡보장에서. 그리고 유동성 타고 이렇게 올라갔죠. 이 구간에서 지수가 장중에 코스닥 기준 마이너스 7% 급락이 나온 날이 있었거든요. 이때 왜 급락했냐면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였어요. 그렇게 뚜렷하게 엄청 증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추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냥 급락을 밀어버리고 이유는 확진자 증가세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너무 가변적이고 코스닥 종합지수를 놓고 기술적인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넣었어요. 그리고 유럽권 코로나 또한 폭증세입니다.
지금 이제 통계 자체를 많이 잊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금일 확진자가 191명 정도 나왔을 거예요. 확진자 수가 이제 두 자리 갔다가 세 자리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방역 모범 국가로 좀 선정되어서 매우 좀 어느 정도 우려가 좀 완화된 부분도 있는데 유럽권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계속해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질문을 많이 주셔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컨택트주가 살아날까?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이제 화이자 관련 이슈가 화이자 이 기대감이 이제 컨택트주에 대한 투심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바닥권에서 이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공업 같은 경우 볼게요. 대한항공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흑자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항공산업은 보통 이제 여객을 태우는 여객업이 있고 그리고 물건을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업이 있습니다. 그 대신 여객 운반을 못하니까 화물업으로 계속해서 비행기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매우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FSC로 들어가죠. 풀서비스 캐리어로 들어가는데 이게 또 제가 항공업을 나중에 또 이제 원포인트 투자를 했을 때 또 준비해서 많이 분석을 해드릴 거지만 중요한 거는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선방했다. 그리고 화이자 관련 이슈로 이제 백신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어차피 곧 나오잖아. 그리고 임상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갔던 주가 조금 올라오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잠깐 고개를 틀어주는 것뿐이지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나 환율 그리고 거시지표 그리고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티켓 10,000원을 뭐 제주편을 가는 티켓을 뭐 5만 원짜리 끊었다면은 뭐 500원이나 5,000원 정도 적립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회사에 다 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재무를 잘 보자, 재무. 그리고 이 업황이 과연 리스크의 어떤 전염병 리스크나 여러 뭐 유가나 환율 거시지표에 흔들리지 않나를 보고 리스크. 그리고 산업의 어떤 동향이 꾸준히 우상향하냐 이거 세 개를 보자 이겁니다. 바닥권이라고 해서 들어가신다고 하신 분들은 엄청 많이 봤거든요. 3월 19일 코스닥 바닥이 나왔죠. 이 부분 바닥에서 대한항공 사면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도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산업을 항상 말씀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5G였어요. 5G. 5G 반도체는 이제 그때 좋게 보고 있었으나 5G만큼 또 더 좋은 업종은 없었다. 그래서 탑픽으로 5G를 매매를 엄청 많이 회전하면서 매매를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대표 종목 영광의 종목 에이스테크 233%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이 뭐 이렇게 뭐 지수가 뭐 고점이어서 매매를 못 하겠어요. 지수가 고점이어서 뭐 다 물려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아닌 이상 내 매매 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거에 있어서는 뭐 당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업종을 조금 살펴보자 이렇게 오늘도 키포인트로 넣어봤습니다.